여기서 지금 응력 변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떤 내력을 구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그 수직 응력하고 전달 응력을 우리가 구했는데, 그걸 구할 때는 항상 우리가 뭐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구한 거죠? X축, Y축, Z축 이거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 설정된 좌표계에 대해서 우리가 응력을 구한 겁니다. 근데 여기 구장에서는 뭘 할 거냐 하면, 어떤 점에 있어서의 응력을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은 이미 우리가 설정한 좌표계에 대한 응력을 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좌표계를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좌표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기존의 좌표계에서 구했었던 그러한 응력들의 값들이 변하게 되겠죠. 좌표계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 좌표계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설정을 했었던 좌표계에서 구했던 그 응력들을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거를 따지는 게 응력 변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환이라고 하는 뜻은 좌표계의 변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계를 우리가 바꾸어 주었을 때 그때의 응력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게 응력 변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챕터의 이제 목적을 보게 되면 Navigate between rectilinear coordinate system for stress component. 그래서 응력 성분에 대해서 이 rectilinear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좌표계가 그러니까 직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좌표계들 사이에서, 자, 우리가 보통 평면을 우리가 XY 평면이라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XY, Z 좌표계를 쓰게 되면 평면을 우리가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3개를 만들 수 있겠죠.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면을 표시할 때는 대표적으로 XY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XY 좌표계가 처음에 우리가 설정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로테이션 시키게 되면 또 새로운 또 직각 좌표계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축이 X'으로 가고 Y축이 Y'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갈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 직각으로 설정되어 있는 좌표를 rectilinear coordin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사이에 있어서의 소위 뭐 항해라고 하는, 이 항해라고 하는 거를 번역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의미로 보게 되면 두 개의 그 직각으로 나타나는 그 좌표계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관계를 구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너럴하게 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좌표계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서 로테이션 할 때 세타를 0에서부터 360도까지 뭐 어떠한 각도를 가져도 상관없게 그렇게 해서 아주 제너럴한 방법으로 이거를 그 두 좌표계의 그 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점에 있어서의 응력을, 그 좌표계를 우리가 로테이션 해 가면서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여기서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가 되느냐 하면, 그 점이라고 하는 거에서의 응력이 어떤 방향에서 최대의 응력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가장 위험한 곳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다는 곳이 뭐냐 하면 노멀 스트레스다. 그럼 노멀 스트레스가 맥시멈인 곳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또 전달 능력이다 그러면 전달 능력이 가장 큰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죠. 그래서 시그마 맥시멈하고 타우 맥시멈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게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그마 맥시멈 아니면 시그마 미니멈을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주응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주응력. 그래서
그 시그마 맥시멈하고 미니멈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맥시멈 인 플레인 시어 스트레스. 이 말은 뭐냐 하면 인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 내에서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면 내에서 최대가 되는 전단 응력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인이라고 특별히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평면의 응력 상태를 구할 때는 주응력하고 그 다음에 그 평면 내에서의 최대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점에서의 응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다 3차원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3차원적으로 일어날 때는 이 최대 전단 응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bsolute Maximum Shear Stress in 2D and 3D case. 그래서 2D라고 하는 것은 two dimensional이란 뜻이니까 이게 이제 평면상에서 최대 전단 응력, 그 다음에 3차원에서 최대 전단 응력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 뭐겠어요? 2D보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게 3D니까 3D에 있어서의 최대 전단 응력이 얼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뭐 나중에 가서 나오겠지만 주응력하고 최대 전단 응력이 왜 두 개가 다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재료가 두 개의 강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직 항복 강도를 가질 수가 있고 전단 항복 강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우 맥시멈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 타우 y하고 비교를 해야 될 거고, 시그마 맥시멈을 갖고 한다면 시그마 y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재료라고 하는 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의 재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나누면 어떤 재료로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 취성재료와 연성재료로 나눌 수가 있어요. 취성재료는 뭐죠? 변형이 거의 되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변형이 되지 않으면서 파괴가 되는 그러한 재료가 취성재료고, 연성재료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상당히 크게 이제 나타나는 그러한 재료죠. 그래서 연성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응력에 약하냐 하면 전단 응력에 약해요. 연성재료는. 취성재료는 수직 응력에 약합니다. 자, 취성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재료는 뭐일 것 같아요? 우리 사장에서 배웠죠? 뭐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주철, 이런 것들이 취성재료의 대표적인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특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백묵입니다. 이게 지금 취성재료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얘를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변형이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면서 딱 부러지죠. 근데 부러지는 면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잘라지잖아요. 화단면이. 그게 결국 뭐에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느냐 하면 수직응력에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취성재료는 수직응력에 매우 약한 재료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인장시험을 마일드 스틸 가지고 한 그래프가 지난번에 있었죠. 그리고 사진도 쭉 있었고, 그래서 그걸 쭉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면서 인장 강도에 도달하게 되면 국부 수축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가 계속 얇아지면서 쭉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파괴가 되잖아요. 그때 그 파괴되는 거기에 그 각도를 보게 되면 그게 45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 45도가 무슨 각도냐 하면 최대 전단 능력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최대 전단 능력에 약한 재료가 연성재료고 수직 응력에 약한 재료가 취성재료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그마 맥시멈하고 타우 맥시멈은 연성재료냐 취성재료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응력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거와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베이클라이트라고 하는 재료에다가 이제 이렇게 힘을 딱 주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응력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광탄성 시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재료가 이렇게 투명한 경우에 주로 이제 우리는 베이클라이트를 쓰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응력이 그러니까 어떤 하중에 따라서 여기에 응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려고 하면 이렇게 광탄성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 4학년에 가게 되면 기계공학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볼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우리 인장 시험 했을 적에 이 고정부가 됩니다. 근데 그 고정부에다가 누르는 이러한 장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끼워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에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그 고정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대신에 이렇게 그 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누르게 되면 굽힘 시험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장 시험 할 적에 인장 시험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시험기를 가지고 인장 시험도 할 수 있고 압축 시험도 할 수 있고 굽힘 시험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만능 시험기라고 불렀었습니다. 이게 이제 만능 시험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걸 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힘을 가하게 되면 이제 균열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이게 보통 어떤 방향으로 이게 균열이 갈 것 같아요? 보통 주응력의 방향으로 이게 크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역학적으로 한다면 이제 주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되고 주응력 방향으로 이 크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확장을 해서 본 것뿐이고.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state of plane stress. 그래서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면 응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면 응력 상태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먼저 소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원에서 보게 되면 3차원에서의 그 한 점에 있어서의 응력 상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응력 상태는 뭐에 의해서 표현이 되느냐 하면 노멀 스트레스의 세 성분하고 그 다음에 쉐어 스트레스의 세 개의 성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거 뭐 예전서부터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평면 응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한 점에 있어서의 응력 상태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면, 자, state of stress at a point in 3D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2장에서 할 적에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질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점은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무시할 만큼 굉장히 작은 부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육면체를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육면체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좌표계를 이쪽에 X축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으로 놓고 여기를 이제 Z축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 저 이게 부피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 한 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응력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이면하고 이면을 봤을 때 이면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붙였었죠?
여기를 마이너스 x면이라고 붙였습니다. 여기를 플러스 x면, 여기가 플러스 y면 마이너스 y면, 플러스 z면 마이너스 z면,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면에서 작용하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몇 개를 그릴 수가 있죠? 결국 세 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의 방향은 셋 중에 하나잖아요. x축, y축, z축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 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하나가 있을 수 있고, y축 방향으로 있을 수가 있고, z축 방향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스트레스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이는 거죠? 이게 이 면의 수직이니까 노멀 스트레스다 그래갖고 시그마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의 이름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의 이름을 우리가 플러스 x면에 플러스 x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시그마 xx로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플러스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방향으로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 x라고 하는 게 면의 이름이고, 여기가 힘의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x 시그마 xx 이렇게 표시하는데, 요게 이제 두 개가 중복되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만 사용을 해서 시그마 x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 방향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이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는 타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면의 이름이 x고, 그 다음에 힘의 방향이 y고, 그래서 타우 xy로 이렇게 명명을 했었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가 타우가 되고, 또 x면에서 z방향으로 작용하는 스트레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스트레스가 나오니까 스트레스도 역시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시가 될까요? 여기에서도 이게 지금 플러스 y면이니까 플러스 y면에서 이 y축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이 힘의 방향이 여기하고 요 면하고 봤을 때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의 힘은, 이쪽 방향의 스트레스는 시그마 y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타우가 있을 텐데, 타우의 플러스 방향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y면 여기가 플러스 y면이니까 플러스 면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로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y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갈 때 이게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름은 뭐가 되겠죠? 타우의, 그 다음에 면의 이름이 y고 방향이 x고, 타우 yx였었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z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타우의 y, z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면에 대해서도 보면 여기에 수직한 방향의 힘하고 여기에 이제 평행한 힘 두 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플러스 방향이 되면 이게 플러스 x, 플러스 z면이니까 플러스 y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 x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겠죠? 시그마 z가 될 거고, 여기는 타우의 z의 y 방향이니까 y가 되고, 여기는 타우의 z의 x 방향이니까 이렇게 x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어떤 점에 대해서 이 평형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었죠? 타우의 xy는 타우의 yx하고 같고, 타우의 yz는 타우의 zy와 같고, 타우의 zx는 타우의 xz와 같다 라고 하는 걸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타우 yx와 여기 있는 타우 xy는 사실은 같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표현할 적에 이제 한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가 시그마 x, 타우 xy, 타우 xz,
타우의 yx, 뭐 yx지만 xy로 놓고, 그 다음에 시그마 y, 그 다음에 타우의 yz, 그 다음에 타우의 xz, 타우의 yz, 그 다음에 시그마 z.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점의 응력 상태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평면 응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하면, 평면 응력은 지금 요렇게 표시된 걸 가지고 우리가 쉽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Z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전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XY 평면 상에 있는 응력들이죠. 그걸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XY를 포함하도록 Z축에 수직한 면으로 얘를 자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Z축의 수직한 면으로 이걸 자르게 되면 응력 상태가 뭘로 나타나죠? 응력 상태가 이렇게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x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타우 xy가 있고, 이쪽으로 타우 xy가 있고, 이쪽으로 시그마 x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y가 있고, 시그마 y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타우 xy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뭐 때문에 나타난 거죠?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플러스 면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 것이고, 여기다 마이너스 면에다가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때는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마이너스 면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시그마 x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이너스 y 면에서도 이게 플러스 y 쪽으로 시그마 y가 있으니까 이쪽 아래쪽도, 여기서는 마이너스 면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할 때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면에서 이거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플러스니까 저렇게 나옵니다. 시그마. 타우 xy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플레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요? Z 방향의 스트레스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Z 방향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stress is in G direction can be negligible. 이게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즉 시그마 Z하고 타우의 ZX하고 타우의 ZY가 0인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떠한 상태냐,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하면 very thin plate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very thin plate.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좌표축을 세우게 되면 이쪽 방향이 x 방향, 이쪽 방향 y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z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z 방향이 이제 두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두께 방향.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우리가 힘을 준다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얘가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죠? 이쪽도 이렇게 잡아당기면 굉장히 잘 버텨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얘가 별로 이제 여기 이쪽 힘에 대해서 얘가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 두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스트레스는 매우 작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그마 x 방향하고 시그마 y 방향하고 비교해서 이쪽 z 방향의 그 힘이 굉장히 작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무시할 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시그마 z를 대략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가 바로 평면 응력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바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좌표축은 이래저래 우리가 이미 여기서 잡았듯이 이쪽 방향이 X방향, 이쪽 방향이 Y방향, 그 다음에 Z방향은 물론 당연히 이쪽입니다. 근데 우리가 Z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응력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좌표계를 로테이션을 시켜서 뭔 얘기냐면 우리가 자,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여기를 X축으로 잡았고,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Y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 X, Y를 Z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만큼을 로테이션 시켰다. 그러면 좌표축이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수직을 맞춰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당연히 세타만큼 돌아가겠죠. 이것을 그대로 돌리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축이 X 프라임이 되고 이 축이 Y 프라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나타났었던 스트레스들이 이렇게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냐, 이거를 우리가 따지는 게 응력 변환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그리게 되면 여기가 X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Y축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들은 어떻게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X가 주어져 있고, 이쪽 방향으로 타우의 X, Y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Y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X, 이쪽 방향으로 타우 X,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Y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존의 응력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하면 기본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의 X, Y가 기본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여기에서부터 항상 플러스 Z방향으로 세타만큼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이러한 축하고 이러한 축을 우리가 새롭게 설정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가 X 프라임 축, 여기가 Y 프라임 축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면 시그마 X 프라임하고 시그마 Y 프라임하고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뭘로 표현이 될 거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바뀌어지는 게 좌표축이 바뀌어지면서 뭐가 새롭게 들어와 있냐면 세타가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었던,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X, Y, Z 좌표계에서 구했던 시그마 X, 시그마 Y, 타우 X, Y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로테이션 된 이 각도를 이용을 해서 이거의 표현식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평면 응력의 변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X 프라임 방향으로 우리가 수직 응력을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응력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야 돼요? X 프라임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지금 x일 때 x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시그마 x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 x 프라임이 있다 하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가 이제 시그마 x 프라임이 되는데, 그러려면 면은 어떻게 생겨야 되죠? 면은 이 축하고 수직한 면을 갖고 있으면서 이 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할 때 그게 바로 시그마 x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x 프라임을 구하고자 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거에 수직한 이러한 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는 시그마 x 프라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해줄 것인가, 이거를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요만한 면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이게 혼동이 안 되게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만한 요소를 이 요소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원래 x축이 어디 있었냐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x축이 있었고 이쪽 방향으로 y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수직하게 이쪽 방향으로 x'이라고 하는 걸 세웠을 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세타일 때 요 축이 여기에 수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돌렸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좌표축이 하나가 생길 건데 이거의 좌표축은 그러니까 y축이 회전된 그 축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x'하고 y'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이쪽이죠? 이쪽 면들이니까 여기에는 지금 스트레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x가 있고 그 다음에 y하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 시그마 y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타우 xy가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 또 다른 타우 xy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쪽 방향으로의 스트레스 시그마 x 프라임을 구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쪽 면에서도 그럼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지금 이쪽 방향의 수직한 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수직한 응력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평행한 응력이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응력이 있을 건데 그 응력을 우리가 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이 면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이제 플러스 x 프라임 면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게 플러스니까 표현을 하자면 이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되게 되면 뭐라고 명명할 수 있죠? 타우의 x 프라임 면에서 y 프라임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응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 x 프라임, 여기에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을 여기에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 그림이 단데 시그마 x 프라임 방향으로의 뭐를 지금 찾으면 되겠어요? 평형 방정식을 하나 세우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xy 코디네이트가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코디네이트로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코디네이트에 대해서도 평형식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을 세우냐면 시그마 fx 프라임이 제로다 라고 하는 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방향으로 가는 힘을 다 합친다 하게 되면 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스트레스에다가 시그마 x 프라임에다가 면적을 곱해야 되겠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면적당의 힘이니까 그래서 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면적을 곱해주려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thin 엘리먼트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평면 응력이니까. 그럼 거기에 길이를 뭐 t라고 놔도 좋고 아니면 뭐 1이라고 놔도 좋고 그렇습니다. 뭘로 놓을까요? 그냥 t로 놓을까요? 뭐 t로 놓죠. 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께는 t가 되니까 이제 길이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m이라고 놓고 여기를 n으로 놓고 이걸 p라고 이렇게 놓는다면 면적을 어떻게 계산해요? mn의 길이에다가 t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이쪽 x 프라임 방향 쪽으로의 토탈 포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그마 x가 x 프라임 방향으로의 어떤 성분을 갖고 있겠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러한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분해를 해야죠. 분해를 해야죠. 그래서 시그마 x를 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x 프라임 방향에 평행하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으면 이러한 이제 삼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각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에서는 어디가 세타가 되죠?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선하고 지금 평행이니까 이 각도하고 이 각도가 같겠죠. 그러면 이 시그마 x가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뭐가 돼요? 시그마 x의 면적, 아니 시그마 x의 지금 이쪽 x 프라임 방향의 성분이니까 이게 뭐가 되죠?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되니까 np가 되고 그 다음에 t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y를 가지고 시그마 y의 분력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하나를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하게 또 이렇게 그으면 어디가 세타가 돼요?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근데 이것도 지금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고 얘도 이쪽 방향이었었죠. 그러니까 x 프라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y. 그 다음에 분력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니까 이거에 사인이 되겠죠.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mp가 되고 여기에 두께 t가 되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포스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우 x에 대해서는 타우 xy에 대해서는 두 개의 스트레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하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쭉 긋고 여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딱 그으면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에 분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타우 x y 그 다음에 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면적이 np 거기에다가 t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위 이쪽 방향의 토탈 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타우 xy에 대해서도 이제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도 불력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고 세타는 어디가 세타가 되겠어요?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쪽이니까 이것도 역시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타우 xy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쪽 방향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면적이 MP가 되고 거기에 T를 곱한 것이 이렇게 제로가 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M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고 그래서 MNT를 가지고 여기를 전부 다 나눠버립니다. MNT를 가지고 그래서 MNT 없어지고 여기가 MNT 여기도 MNT 여기도 MNT 여기도 MN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MN분의 NP가 어떻게 되죠? MN분의 NP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MN분의 MP 그러면 MN분의 NP가 여기죠. 그럼 이것이 사인이 됩니다. 여기가 사인이 되죠. 그 다음에 MN분의 NP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게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시그마 x 프라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오른쪽으로 넘겨서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시그마 x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시그마 y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이게 사인 코사인인데 여기가 코사인 사인이고 타우 xy가 양쪽에 다 있으니까 2배가 되겠죠. 그리고 넘기니까 플러스가 돼서 2배의 타우 xy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도 괜찮기는 한데 어떤 모양을 이제 더 만들어 주면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라고 하는 식이 있고 그 다음에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사인 2세타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 위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시그마 y의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2분의 1, 2분의 1을 빼내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그마 x 프라임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뭐 단순히 그 x 프라임 방향으로의 힘들만 이렇게 계산을 쭉 해주면 뭐 이러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면 되겠죠? 시그마 f의 y 프라임 방향 그쪽에서도 역시
그 평형 방정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그 식을 쓰면 이제 이거에 대한 값이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시그마 fy 프라임 방향의 힘이 전부 제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자, y 프라임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에다가 이거의 면적을 곱해줘야 이쪽 방향의 토탈 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mn에다가 t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플러스 y 프라임 방향으로의 토탈 힘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하고 똑같이 시그마 x에 대해서는 이 시그마 x가 아까 이쪽으로 갔으니까 지금 이제 분력이 요만한 분력이 남았죠. 요 분력이 남았습니다. 그럼 요 분력은 얘하고 지금 같은 방향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인이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쓰게 되면 플러스 시그마 x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 np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시그마 y의 분력을 따져보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이쪽 방향이 됩니다. 이쪽 방향.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마이너스 시그마 y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니까 지금 시그마 y하고 보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면적이 np 그 다음에 t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우 xy를 가지고서는 이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 돼서 마이너스 타우의 x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돼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면적이 np가 되겠고 np 그 다음에 t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우 xy 때문에 나타나는 분력은 이쪽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 타우 xy에 그 다음에 사인이 됩니다.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적이 mp 그 다음에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전부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수식에 문제가 없죠? 자, 아까와 똑같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mn t를 가지고 전부 나눠줘요. 여기가 mn t mn t mn의 t 여기도 mn의 t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mn분의 np mn분의 np 그러면 이게 코사인 세타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np는 당연히 사인이 됩니다.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 세타. 자, 그러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시그마 x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쪽이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시그마 y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를 보면 마이너스 타우 xy에 근데 넘어가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플러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타우 xy에 사인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거를 여기에 있었던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모양을 살짝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해놓고 사인 2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시그마 y하고 사인 2세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타우 xy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럼 뭐가 되죠?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에 사인 제곱 하게 되면 코사인 2세타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타우 xy에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묶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에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 프라임 y 프라임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평면 응력을 계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그마 x 프라임하고 시그마 y 프라임하고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그마 y 프라임이 없죠? 시그마 y 프라임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래서 시그마 y 프라임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거 가지고 시그마 y 프라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각도를 세타만큼 로테이션 시켰을 때 나오는 것이 시그마 x 프라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산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 세타를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돌려버리면 여기까지 돌렸다고 하면 결국은 이쪽이 이제 시그마 x 프라임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세타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요?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시그마 x 프라임이라고 표시를 해도 되지만 실제로 이 좌표계로 봤을 때는 여기가 시그마 y 프라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세타 대신에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넣게 되면 바로 이쪽 방향의 수직 응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y 프라임은 시그마 x 프라임에다가 여기 세타 대신에 2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단순히 여기에다가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럼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파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됩니다. 여기도 2세타 플러스 파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이것은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여기 시그마 x 프라임 식을 우리가 얻었고 여기 시그마 y 프라임 식을 하나 얻었잖아요. 이거 두 개를 더 해보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x 프라임 플러스 시그마 y 프라임 하게 되면 이거하고 이거가 지금 부호가 서로 다르고 크기는 다 똑같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어떤 조건을 준 게 없이 그냥 임의의 각도 세타만큼 돌렸다 라고 했으니까 어느 각도에서나 이게 전부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x, y 좌표 축에 있어서의 노멀 스트레스의 합은 그죠? 로테이션 대에서 나오는 x 프라임, y 프라임 축에 대해서도 그 노멀 스트레스를 더해준 것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변량이라고 그래요. 불변량. 이거를 인베리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응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응력에 대한 불변량이다 라고 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면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던 좌표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스트레스를 가지고 세타만큼 로테이션 돼서 나타나는 좌표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러한 식에 의해서 계산해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시그마 x 프라임 그 다음에 시그마 y 프라임은 뭐 구태여 우리가 뭐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타고의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이제 구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시그마 x 프라임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 나왔으니까 어느 때에 이 값이 맥시멈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프린시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맥시멈 인 플레인 쉐어 스트레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주응력을 먼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주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시그마 x 프라임이 맥시멈 되는 것을 우리가 주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이 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게 함수죠? 세타의 함수잖아요. 이게 나머지 것들은 다 상수고 세타의 함수로 되어 있을 때 이거의 값이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은 아닌데, 그죠? 우리가 y라고 하는 게 x의 함수예요. 그래서 yx라고 하는 함수를 갖고 있어. 어느 때에 이게 최대 또는 최소가 되겠느냐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x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제로 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x 값에서 y가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d에 시그마 x 프라임을 d 세타로 해서 0으로 놓게 되면 바로 어떤 특정한 세타에서 이 시그마 x 프라임이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되는 그러한 값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이 주응력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전단 응력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제로인 요러한 때의 노멀 스트레스가 바로 주응력이 됩니다.
또 주응력이 나타나는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얘를 미분해서 0이 되거나 아니면 쉐어 스트레스가 0인 곳에서 주응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식을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이 식을 갖고 있고 이 식을 갖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을 사용하겠어요? 아무래도 계산 다 되어 있는 게 좋겠죠. 이거를 제로로 놓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뭘로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로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을 주겠죠. 그래서 이것을 주응력을 준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P라고 하는 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각도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여기 사인이고 코사인이 있게 되면 우리가 보통 뭘로 나타내요? 탄젠트로 나타내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로 요거를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탄젠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2세타 P가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돼요? 얘를 먼저 넘기면 마이너스 타우 xy가 됩니다. 그거를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탄젠트니까. 그러면 이게 타우 xy가 되고 그것을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로 나눠주면 됩니다. 뭐 구태여 가로까지는 필요 없지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탄젠트 2세타 P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세타 P는 몇 개의 값을 가질까요? 두 개의 값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이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해서 계속 주기함수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러한 값을 갖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요것이 둘 다 플러스인 경우에도 둘 다 플러스인 경우에 하나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에 또 이러한 값이 만족이 됩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배의 세타 P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뭐 이꼴 같은 건 필요 없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세타 P로 표현을 한다면 4분의 파이에서부터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크고 이제 요런 각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둘 다 플러스인 상태가 되게 되면 0에서부터 4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각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부일 때, 자, 첫째는 타우 xy와 그 다음에 2분의 그러니까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same 사인을 갖는다. same 사인을 갖는다. 즉 뭐가 되냐면 세타 P가 0에서부터 4분의 파이인 경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경우는 타우의 xy하고 그러니까 포지티브 사인이겠죠. 두 개가 다 포지티브 사인일 때 그러네, 그죠? 시그마 x
시그마 y가 둘 다 여기는 포지티브고 여기는 네거티브고 여기가 이제 same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탄젠트니까 이제 이러한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여기가 2배의 세타 p다 했을 때 탄젠트 2분의 세타 p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여기가 타우 x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뭘로 나타납니까?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거기에 근데 이럴 때에 시그마 x 프라임이 맥시멈이 되게 될 거니까 자, 시그마를 일단 구합니다. 시그마를. 그러면 시그마의 수식이 뭐였었죠?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그 다음에 뭐죠? 코사인 세타였네, 사인 세타였네. 이거 뭐였어요? 코사인. 코사인 2세타 플러스 타우 xy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합니다. 자,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여기 코사인이면 여기서 뭐가 돼요? 이것분의 이거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분의 2배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타우 xy고 그 다음에 사인이라고 하는 게 이것분의 이거분 타우 xy가 됩니다. 타우 xy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분자가 어떻게 돼요?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되면 결국 분모하고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제곱 형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남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요런 케이스가 되게 되면 둘 다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그려져요?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여기가 마이너스 타우 xy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가 2배의 세타 p 이렇게. 자, 여기다 대입을 시키게 되면 여기가 코사인 2세타니까 코사인이 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사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루트 분의 마이너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원래 있었던 거를 그대로 가게 되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 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인도 마찬가지로 이것분의 이거가 되니까 이번에도 마이너스 사인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가 플러스고 이번 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가 마이너스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뭐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크고 어느 쪽이 작겠어요? 당연히 이거에다가 플러스 항상 루트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러니까 얘가 클 것이고 플러스인 경우가 마이너스가 되면 작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플러스인 경우가 시그마 맥시멈이 되고 마이너스가 시그마 미니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 맥시멈 그 다음에 미니멈, 이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또는 시그마 맥시멈을 우리가 시그마 1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또 시그마 미니멈을 시그마 2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시그마 1, 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는 항상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약속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시그마 1이 50메가파스칼입니다. 시그마 1이 시그마 2가 마이너스 100메가파스칼이에요. 어느 쪽이 시그마 1이죠? 어느 쪽이 더 커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죠. 자, 우리 중학교 때 다시 돌아가서 마이너스 100하고 플러스 1하고 어디가 더 커요? 플러스 1이 더 커요, 그때는?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게 더 크겠어요? 아까 50메가파스칼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1을 50메가파스칼로 놓고 시그마 2를 마이너스 100메가파스칼로 놓습니다. 이게 이제 3차원이 되게 되면 이 응력이 3개가 나와요. 시그마 1, 2, 3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것도 시그마 1이 제일 크고 시그마 2가 인터미디어트, 그 다음에 나머지가 미니멈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프린시플 스트레스라고 해서 시그마 1, 2까지 이제 구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하죠? 아까 쉐어 스트레스를 구했잖아요. 그죠? 쉐어 스트레스도 어느 때가 맥시멈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어느 각도일 때 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 맥시멈이 될 것인가. 그렇죠? 자, 지금까지 그 주응력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 평면상에서 최대 전달 응력이 어떤 방향에서 생기느냐 라고 하는 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ximum in plane shear stress. 자, 이것은 평면상에 있어서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가 되느냐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 맥시멈이 언제 되느냐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이 저렇게 얻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여기에 사인 2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타우의 x y의 코사인 2세타. 이게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 유도된 식이고, 그러면 이것이 맥시멈 또는 미니멈이 되려면 아까하고 똑같은
수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분을 해가지고 언제 0이 되느냐 이걸 이제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이 0이다 라고 하는 수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2배가 앞으로 나와서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대신에 여기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배의 타우 xy 그 다음에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곳에서 이 타우 x 프라임 y 프라임이 이제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이 식을 만족시킬 거니까 요것은 쉐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해서 S를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하게 이 코사인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이것이 이제 탄젠트 2배의 세타 S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탄젠트 2배의 세타 S는 어떻게 구해지는가?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쪽으로 넘기죠. 그러면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타우 XY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타우 XY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거의 모양을 살짝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타우 XY분의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탄젠트 2배의 세타 P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됐었죠?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분의 타우의 XY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자, 이거하고 이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탄젠트 2배의 세타 P하고 탄젠트 2배의 세타 S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죠. 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은 뭐예요?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쉐어 스트레스가 맥시멈이 되는 각도를 우리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을 때가 있고 여기에 붙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양쪽의 케이스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2배의 세타 S가 되면서 뭐 여기를 일단은 플러스를 타우 XY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 2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 Y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의 X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여기 마이너스가 이 위에 있는 케이스를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 타우의 x 프라임 y 프라임 얘가 맥시멈이 된다는 뜻이죠? 아니면 미니멈이 되거나. 자, 그러면 타우에 대해서 일단 맥시멈 또는 미니멈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에 사인 2세타입니다. 사인이 되면 뭐가 되죠? 이거 분의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분의 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타우 xy가 있고 플러스 타우 xy에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입니다. 그럼 코사인은 이것분의 이거가 되겠죠. 타우 xy를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 그럼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똑같아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또 이거랑 같아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뭐만 남겠어요? 루트만 남습니다. 루트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의 xy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맥시멈이 됩니다. 맥시멈.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인 케이스는 요거의 부호가 이제 반대되는 경우죠. 여기가 2배의 세타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타우 xy,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 여기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타우 x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사인이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밑에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코사인이 되니까 여기 코사인의 경우는 뭐가 되죠? 이렇게 해갖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여기 아래 내려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타우 xy의 제곱이 돼요. 그럼 뭐만 남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타우의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각도에서 타우 맥시멈 미니멈이 생기냐면 바로 이 각도에서, 그죠? 이 각도에서 이게 생긴다는 거죠. 또 아까 탄젠트 요 각도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시그마 1, 시그마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각도를 맞춰주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제 0도에서부터 45도까지 또 마이너스 45도에서부터 0까지 이거 따져가면서 각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계산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각도가 소위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라고 하는 걸 다 따져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위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모아 서클을 개발을 해낸 거죠. 그래서 모아 서클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서 유도했었던 이러한 식들이 자연스럽게 원 안에서 표현이 되고, 그걸 그 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그마 맥시멈이라든지 아니면 타우의 맥시멈을 쉽게 구할 수도 있으면서 방향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이제 모아 서클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